내란 특검은 이미 좀 앞서가 있죠. 어제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무려 14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 일단 영상 보고 살펴보겠습니다.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?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?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?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계엄 사후 문건에서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?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?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보신 것처럼 한 전 총리는 들어갈 때 나갈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경규 변호사님 특검에서 지금 보고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계엄 국무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포착이 됐다. 그게 CCTV거든요. 그렇죠. CCTV에 뭐가 찍혔길래 이게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 계엄을 만류를 해왔다. 예. 그리고 이제 선포문도 본인 뒤에 이제 뭐 바지 주머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.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제지를 하기 위한 뭐 어쨌든 자기가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는데, 그렇죠. 근데 CCTV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건을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도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고, 그리고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장면도 있었고, 예.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이건 계엄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동조를 한 게 아니냐, 예. 좀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,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그날의 국무회의, 그러니까 그 전에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이후에 그런 이제 어쨌든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요. 예.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,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이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국무위원들의 또 심의 의결권이 또 침해됐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.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키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. 같습니다. 그동안에 이경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문건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?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.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워낙 절차적,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.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?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.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?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성실부님 저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사실 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. 본인은 그런 CCTV나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할 거라고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네. 지금 뭐 문서를 들고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들 다 찍혔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해명했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장면들이 사실상 거짓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거 검찰에 출두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던 전 사후 문건 관련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예.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12월 5일 날 다시 비상계엄 문건을 왜냐하면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다시 12월 5일 날 서명을 한 다음에 야 그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자라고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. 예.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협조를 한 것이거든요. 이 사후 문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 12.12 전두환의 군사반란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었는데 예. 재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다음에 사후 재가를 받았었잖아요. 그 최규하 대통령이 나중에 사후 재가할 때
거기에 시간을 씀으로써 나중에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쿠데타로 규정되고 처벌을 받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이 됐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상계엄 역시 12월 5일 날 비상계엄문을 다시 작성해서 거기에 서명을 했다.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폐기했다.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연관되어 있다.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이거는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급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보기 때문에 예.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성신 부의장이 얘기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비상계엄에 동조,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요.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던 행보는 그렇다면 무슨 의미였느냐?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대선에까지도 출마하려고 했었죠.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. 총령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조작 행태에 가담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다라는 게 저는 의상실이고요. 여러분,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.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 서로 아껴야 합니다. 우리 5.18 영령들의 가슴이 아픕니다.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. 여러분.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먼저 김 교수님께 저런 행보가 대선에까지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거 피해자였다면 내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또 아닌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막 기본적으로 맞다면 저는 아마 이번에 대선에 본인이 출마해야 나름대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떨어지더라도 그렇습니다. 그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대통령의 꿈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도 초대 총리를 했는데 그건 두 번의 총리가 한 번의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에 대한 꿈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보면 그동안 4명의 총리는 배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아마 저는 이번 특검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저는 비상계엄 당일날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 장관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좀 소환하는 게 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질 않았다는 거거든요. 당사는 몰라요.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굉장히 국가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고 다 소집을 통보했는데 거기 오진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통지가 가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지가 가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당연히 통과시켜 줄 만한 그런 분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닌가. 그렇다면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해야 되겠던 게 아니라 그냥 절차적 정당성 갖춰주려고 하는 조언을 한 게 아닌가.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을 불렀을 수도 있다. 저는 이번 내란 특검에서 비상계엄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장관을 불러서 왜 당신들은 참여하지 않았느냐 혹은 국무회의가 소집된다 연락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아마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수사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럼 성신 부장 여쭤보고 이경규 변호사 마음 몇개.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. 특검이 출범하면 한덕수 총리 수사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. 이미 특검을 출범하면 오늘과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망이 많은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저런 본인의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거를 과연 다 몰랐을까?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 역시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분명 일정 가담한 부분이 있다는 걸 파악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설득했을 거라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정권을 어떻게든 잡아서 그래야 그런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. 당신도 지금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. 이걸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 지지율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협조해라. 같이 하자라는 설득의 논리로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그래서 어떻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본인의 그런 혐의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덮기 위해 저는 그런 목적으로 저런 대선 출마까지 이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께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이냐 가담했냐와 피해자이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준 이런 게 뭐가 좀
있을까요? 뭐 일단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배치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.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국무위원들의 이제 진술과 그리고 이제 그 CCTV의 내용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계엄을 만류를 하려 했다라고 이제 그런 진술하는 내용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예.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의 어떻게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조심스럽게 이제 기존의 이제 사령관들도 이제 어쨌든 뭐 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.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말 맞추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행위들까지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혐의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드러나는 증거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모레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특검이 어떻게 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